자, 선생님들, 이제는요, 그 반려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반려견은 말을 어떻게 할까? 이 반려견들의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반려견들은 카밍 시그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예스24에 카밍 시그널이라고 검색하시면 요 책이 떠요. 네. 어 이 반려견들 간의 의사소통을 카밍 시그널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왼쪽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여자분, 이분이 이제 저자인데요. 투리드 루가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고 이 카밍 시그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좀 동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라든지 뭐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카밍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노르웨이, 거기에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을 위한 훈련장을 설립한 사람이고요. 카밍 시그널이 뭔가 하면 이 반려견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반려견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낄 때 주로 나타내는 어떤 본능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려동물들의 카밍 시그널을 알고 있으면, 아, 얘가 지금 불편해하는구나. 예를 들어, 산책을 갔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딴짓을 한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엉뚱한 데 가서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러면 반대편에서 어떤 강아지가 올 때 그 강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강아지가 말은 못해도 행동으로 "엄마 나 쟤 만나는 거 싫어요. 나 안 만나고 싶어요." 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고, 아 그렇다면 굳이 만나지 않도록 다시 길을 되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하죠? "야 친구야 친구." 막 이러면서 막 강아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만나게 만드는, 저도 산책하다 보면 심심찮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는 쟤를 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굳이 억지로 만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서로 문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라서 어 반려동물이 말을 안 했을 뿐 몸으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다 의사 표현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카밍 시그널인데를 알아야 리딩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아니 우리 집 강아지는요 산책 가서 그렇게 다른 집 강아지를 물어요.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만약에 내담자가 카드로 봐 달라고 했다면, 선생님들이 카밍 시그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산책할 때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이런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그게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다른 강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인데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만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문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야 대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봅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가? 갑자기 몸을 긁습니다. "아 막 가려워." 막 이러면서 막 긁는데 그게 진짜로 가려워서 긁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딴짓하는 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자기 코를 핥습니다. 강아지들이 원래 코를 핥긴 핥아요. 왜냐하면 코가 젖어 있어야 냄새를 더 잘 맡기 때문에 코를 핥기도 하는데, 뜬금없이 막 갑자기 코를 핥는다. 포인트가 뭐다? 갑자기죠. 갑자기. 생뚱맞게 코를 핥는 건 이 카밍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품을 하는 거죠. 아니 몇 시간 실컷 자고 일어나 가지고 산책 나왔는데 하품을 한다? 반대편에서 오는 그 강아지가 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회피한다. 싫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이게 포인트죠. 뜬금없이 고개를 숙여서 땅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일어나서 몸을 텁니다. 갑자기가 포인트인 거죠. 자, 또 볼까요? 마주 보다가 눈을 천천히 깜빡입니다. 느린 동작으로 일어나거나 주저앉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럴 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병원에 뭐 미용 예약을 해놔서 시간이 다 돼가고 막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강아지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되려 그럴 때 더 느릿느릿 이럴 때 있거든요. 막 속 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래? 나 지금 늦었는데. 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이 몸으로 나한테 대화를 하는 거죠. "엄마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 걸 자기가 굳이 느린 동작으로 엄마 이렇게 느릿느릿 천천히 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재촉하면 내가 많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엄마 천천히 하세요를 동작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카밍 시그널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막 속이 바짝바짝 타는데 애가 그러면 어쩌죠? 보통의 보호자들은 화가 납니다. 더 격한 보호자는 "이 녀석이 왜 이래?" 하고 엉덩이를 찰싹 하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대요. 강아지들을 때리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화내는 것도 강아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뿐더러 하나도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자, 꼬리를 내리고 천천히 좌우로 흔듭니다. 천천히 접근하기도 하는데 바로 접근하지 않고 빙 둘러서 돌아서 접근하는, 혹은 아예 멈춰서 얼음 상태가 되기도 하고, 입을 닫고 귀를 뒤로 젖히는 거죠. 네. 혹은 입을 닫은 채 쩝쩝 소리를 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호자가 딱 캐치를 해서 '아 얘가 싫어하는구나.' 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의 감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이니까 나중에 물카드하고 상관이 있겠죠. 자, 여기 그 설채연 선생님의 그 독설 TV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수의사이면서 반려견의 행동학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반려견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느꼈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채팅창에 좋다면 동그라미, 아 나는 반려견이면 싫을 것 같아 하면 X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자, 내가 반려견이면 좋을 것 같다 하면 동그라미, 아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하면 X를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점점점 선생님은 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아 X? 아 동그라미이신 분 한 분밖에 있으시네요. 아 점점점. 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답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점점점은. 여러분 저는요, 내가 만약에 반려견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안 그래요? 저 아침에 막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강아지들 막 침대에 늘어지게 누워 갖고 자고 있고, 우리 대박이는 또 소파에 앉아 갖고, 옛날에 이 녀석들이 그 노령견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빠릿빠릿한 젊은 시절에는 현관까지 나와 가지고 저 잘 갔다 오라고 막 꼬리 흔들어 주고 이랬단 말이죠. 요즘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떨 때 막 침대에서 이불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박이는 소파에 앉아 갖고 꼬리만 한번 들었다 놓습니다. "어이!" 예. 약간 "수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꼬리만 한번 탁 들었다 놓은 끝. 그래 갖고 저는 '아유 나는 주인은 이 사료값 벌겠다고 이렇게 일찍 나가는데 저 녀석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좋겠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저 녀석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뭐 꼬라지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 전 솔직히 부러웠는데, 이 설채연 수의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이 영화 올드보이에
최민식처럼 살고 있지 않나. 헐.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갇혀 가지고 맨날 그 군만두만 먹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들 제가 바빠서 산책도 잘 못 시켜 주고 맨날 집 안에 갇혀 가지고 맨날 똑같은 사료에 간식이라고 해 봐야 뭐 맨날 뭐 간식이 막 뭐 아주 다양한 막 우리가 수십 가지 종류의 간식을 이런 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정말 답답할 수 있겠다. 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반려견은 사람으로 친다면 감정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뭘 답해야 되나 난감해 하시니까 자, 1 에서 5, 1 살에서 5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몇 살일지 숫자 1 부터 5 까지 선생님들의 생각은 한번 남겨 보시지요. 5, 3, 4, 또 1 에서 5 인데 와 3, 4가 대세입니까? 아 5도 나왔습니다. 아 네. 어. 그래도 5 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 개의 감정 나이는요. 30 개월 아이와 비슷하대요. 그 말은 겨우 3-4 살짜리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4 살짜리 밖에 안 되는 아이하고 서열 경쟁하겠다고 막 안 해 보셨나요? 왜 예전에 막 TV 같은 거 보면 강아지한테서 서열 밀리면 안 된다고 서열 밀리면 끝장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잖아요. 그래서 겨우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아이하고 내가 서열 경쟁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놀이동산에 3-4 살밖에 안 된 조카랑 놀러 갔는데 걔가 놀이동산에서 막 기분이 좋아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뛰어간다고 해서 그 조카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산책할 때 강아지가 보호자보다 앞서서 뛰어가면 지가 서열이 더 높은 줄 아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산책할 때 어 강아지 따라서 뛰어다닐 때 많은데 '쟤가 나보다 서열 높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또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건 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건요. 그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 스탠리 코렌 교수가 얘기하는 그 동물의 감정 그래프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태어나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 불안,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까지 느끼는데 반려동물들은 딱 여기에서 감정이 멈춘다고 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감정들, 자존감, 부끄러움 이런 거는 걔네가 모른대요. 자, 그래서 물카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카드에 보시면 제가 사실 이걸 알고 이 감정 그래프를 알고 카드를 만든 건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자, 사랑 카드는 여기 1번 행복 카드로 자 그리고 즐거움 카드는 여기 2번 신남 카드로 그리고 화남 카드는 아예 똑같은 화남이 있어요. 알고 맞는 것도 아닌데. 자 그다음에 불안 카드는 여기 긴장 카드로 네 그리고 어 만족감 카드는 여기 기분 최고 카드로 그리고 스트레스는 아예 카드가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요렇게. 자 그러면 강아지들한테 혹시 질투라는 감정은 있을까요? 자, 있다면 동그라미, 없다면 X를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질투 있다. 동그라미. 에이, 무슨 강아지들이 질투야 하면 X.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다 동그라미라고 남겨 주시는 거 어떻게 아셨지?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서열 1위 로또는요. 제가 당첨이나 대박이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 어느새 옆에 와 있어. 자기도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강아지 3 마리니까 팔이 하나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 2 마리를 양팔로 쓰다듬고 한 마리 모자라서 한 마리 발로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서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 반려견들한테 질투라는 감정이 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려견들은 이제 서열이라는 게 중요한 동물들이라 내가 생각하는 그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주인이 정한 게 아니라 반려견들 사이에 저희처럼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면 개들 사이에 어떤 서열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걔네들 그 본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열이 정해져서 분명히 이 반려견들 사이의 약속에서는 A가 서열이 높단 말이죠. 분명 A가 서열이 높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A한테 더 우리가 존중을 해 주고 뭔가가 더 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인은 어떻게 한다? 얘가 서열이 높은데 얘가 약해 보이니까 주인은 어떻게 한다? 약한 애를 더 이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못 하겠죠. 근데 보호자가 출근하고 없을 때 보호자가 이뻐라 했던 이 강아지 어떻게 된다?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싸움이 나서 물려 가지고 막 피 흘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개들이 싸움 나 가지고 막, 특히 우리 막내 당첨이가 로또한테 물려 가지고 막 그 귀 같은 데 잘못 물려서 막 피 흘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귀도 위험하지만 눈 같은 건 진짜로 잘못 물리면 실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사실 얘네가 이렇게 싸움이 나게 만든 건 보호자의 잘못이에요. 왜? 왜 질투가 나게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얘를 이뻐했기 때문에 얘가 감정이 폭발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동물들 사이에 그 서열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얘만 이뻐할 게 아니라 같이 이뻐야죠. 제가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공평하게 이뻐를 해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들이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건 보호자의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들 관계가 이제 궁금하니까 봤던 거예요. 어 간혹 당첨이가 로또한테 이제 물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로또하고 당첨이의 관계가 어떨까?' 하고 제가 카드를 뽑아 봤습니다. 관계배열법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고, 오늘은 관계배열법까지는 안 할 건데 이제 조만간에 배울법 다 할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 '아 선생님 안 배우는 배울법을 바로 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로또와 당첨의 관계는 둘 다 같은 푸들 견종이고 서열 1 위는 로또였던 거죠. 아까 보셨던 그 갈색 강아지. 자, 현재 상황이 건강 관리예요. 진짜 양처럼 생긴 우리 대박이가 누워 있죠.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새벽 2 시에 로또하고 당첨이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낮에 만약에 싸우면 빨리 대처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쿠션이나 뭘 이용해서 빨리 말린다든지 떼어 놓는다든지가 될 텐데 새벽 2 시에 그 깜깜한 밤에 2 마리가 싸워 가지고 와 자다가 완전 막 날벼락인 거죠. 그래 갖고 너무 당황해 가지고 막 그 난리가 났으니까 어쨌든 말리긴 말렸는데 로또가 우리 당첨이 여기 얼굴 있는데 여기 그 뺨 있는 부분을 물어 가지고 막 피가 나서, 그래서 제가 연고 발라 주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를 한번 본 거죠. 자,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강 관리인 거예요. 로또한테 물려서 당첨이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로또는 당첨이를 어떻게 보나? 여러분 이 놀이 카드잖아요. 당첨이 내 부하야. 로또가 서열 높다는 걸 딱 알겠죠. 같이 잘 놀고 내 말은 다 들어. 음. 자, 그런데
당첨 있는 로또를 어떻게 본다? 절실한 도움 카드가 떴어요. 나 로또 형 무서워. 도와줘 상황인 거잖아요. 자, 조언이 뭐다? 미용 카드. 자, 여러분 제가 카드 리딩할 때 맥락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 상황에 조언의 미용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로또를 미용을 보내면 해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리딩하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자, 여러분 미용이라는 건 뭔가 꾸미고 가꾸고 이런 거잖아요. 조언의 미용이 나왔다는 건 엄마가 볼 때만 동생한테 잘하는 척 꾸미지 말고 당첨이 동생도 존중하면서 잘 지내가 조언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다? 소심이죠. 로또의 날카로운 송곳니 때문에 무서워서 당첨이가 길을 펴지 못하고 로또한테 눌려서 살겠다라는 게 지금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 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당첨이가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이 서열 안에서 당첨이도 나름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힘들겠구나. 아까 올드보이의 최민식 못지않게 우리 당첨이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땀으로 인한 발자국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개 발바닥에. 어, 간혹 저도 경험하는데 저는 거실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게 오줌을 밟고 들어와서 찍힌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답니다. 자, 혹은 강아지가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행동이고 자주 짖거나 하루 종일 짖기도 하는 끔찍하죠.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기도 하고 하품을 자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귀가 뒤로 처지고 자세를 낮추고 동공은 확대되는 털을 심하게 핥거나 아니면 아예 물어뜯어서 털을 뽑아버리던지 지나치게 치대거나 반대로 숨어서 아예 안 나오는 우리 대박이가 살짝 요 케이스 같기도 한데 식탁 밑에 제일 컴컴한 그 구석탱이 들어가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또 억지로 꺼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식탁 밑에다가 편히 쉬라고 편안한 쿠션을 아예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가 나름 마음 편한 안식처 같은지 거기서 잘 자더라고요. 근데 얘 한 번은 제가 뭘 떨어뜨려 가지고 식탁 밑에 뭐 주우러 들어간다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몰랐는데 여러분 식탁 밑에 그 컴컴한 공간이 나름 아늑하고 좋던데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서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속상한 일 있으면 식탁 밑에 좀 앉아 있어 볼까? 네, 그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거실이나 소파, 침대의 바닥을 파헤치는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우리 대박이 왜 소파 막 긁는 거 보셨죠? 그 등갈비 사건 유튜브에 보시면 대박이가 소파 막 긁는 게 나오는데 등갈비는 먹고 싶고 살찔까봐 먹지는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서 소파를 그렇게 뚫어져라 긁지 않았나 싶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려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려견 안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담자가 오면 페타르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책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 강아지가 뭐 어쩌요 저쩌요 뭐 얘기를 할 때 강아지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산책을 자주 시켜주고 강아지가 지루하지 않게 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지루하지 않게 할 방법인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사료도요, 여러분. 그냥 밥그릇에다가 사료 이렇게 푹 떠서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난감 같은 데다가 사료를 넣어주면 이 녀석들이 그걸 이렇게 굴리면 사료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난도 치면서 밥도 먹는 이제 그렇게 하는
장난감 같은 사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런 걸 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맛있는 간식을 작게 잘라서 종이 상자 같은 데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강아지들이 코로 냄새 맡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리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상자 안에 맛있는 간식이 들어 있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자를 막 이렇게 뜯어 가지고 냄새로 찾고 하는 그게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강아지한테 큰 소리로 야단치지 말 것. 큰 소리 치는 것도 안 되고 야단치는 것도 다 안 돼요. 때리는 건 더더구나 안 되고요. 자, 그다음 강아지가 아프어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야생의 그 생활을 할 때 약간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나 봐요. 아파도 절대로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야생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 여기 아파." 이러면 '쟤 약한 놈이구나.' 하고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아픈데 '아프다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어 저는 그러지 않는데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외출할 때 강아지를 케이지 안에 가둬 놓고 나간다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케이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좁은 공간에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몇 시간 갇혀 있는 저는 살짝 그것도 좀 학대가 아닌가 싶은데 나름 뭐 집 밖에 마당이 있어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둬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둬 놓으세요?" 그랬더니 가둬 놓지 않으면 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뭐 거실이고 어디고 마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킹하는 거 걔네들한텐 본능이잖아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걸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둬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견은요. 우리랑 그 대화를 못할 뿐이지 사실은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체 부위로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눈. 자, 고정된 시선으로 응시를 한다. 딱 쳐다본다는 거죠. 이건요. 걔네들한테는 도전, 위협, 긴장의 의미라고 합니다. 혹은 태평스럽게 건성으로 쳐다본다면 굉장히 침착한 상태고요. 눈을 깔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건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나 봐봐, 나 봐봐." 이러는데 딴 데 본다거나 눈을 깔거나 하면 얘가 나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동공이 확장되며 눈이 풀려 보인다. 혹은 눈을 크게 뜬다. 시선이 좌우로 부산이 움직인다.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몸은 이미 나한테 "엄마 나 무서워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호자가 캐치를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입. 헐떡거리면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불안하거나 긴장, 흥분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입술을 핥으며 혀를 날름거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불안, 긴장, 스트레스일 수 있고 하품은요. 뭐 단순히 피로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긴장할 때 내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하품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다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 이거 누가 봐도 공격이죠. 위협, 경고의 의미입니다. "너 다가오지 마. 너 오지 마."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귀. 제자리에 그냥 편하게 있다면 그냥 일상적인 상태, 그냥 침착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귀가 쫑긋 상대방을 향하고 있다면 경계하고 있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혹은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자, 귀가 뒤로 누워 있다면 두려움이나 방어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꼬리.
꼬리를 수직으로 딱 세우고 있으면 내가 지금 경계하고 있어. 내가 주시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이런 의미. 자, 꼬리를 세우고 좌우로 흔든다면 흥분과 반가움의 표시가 될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제자리에 있으면 말 그대로 편안하고 침착한 일상. 만약에 꼬리를 내려서 다리 사이에 말아 넣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혹은 당신한테 순종합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꼬리를 뻣뻣하게 흔들거나 멈춰 있다면 불안, 흥분 혹은 약간의 저기가 있을 때, 고를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몸이 경직되어 있고 뻣뻣하다, 뒷덜미에 털이 곤두서 있다, 경계하고 있거나 공격을 하려고 준비 중일 수 있고요. 바닥에 몸을 뒹군다면 순종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꼬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엉덩이는 들어올리고 앞을 낮추는 요런 자세 한 번씩 TV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건 플레이보우 자세라는 건데요. 놀아주세요 하는 강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만약에 저 자세로 나한테 놀아달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놀아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간혹 로또가 저 자세를 잘해요. 그러면 뭐 한다? 양말을 벗어서 집어 던져주든지 머리 고무줄이라도 던져줘서 잠깐이라도 놀아줍니다. 아유, 그렇게 놀아달라고 보채는데 매정하게 모른 척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강아지들이 일상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한번 보죠. 자, 아까 나왔던 거랑 살짝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가 하는 행동이 막 수십 수만 가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어떤 동작에서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면으로 응시를 한다면 경계, 도전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정말 친밀한 대상이라면 딱 쳐다보는 게 관심, 호감, 애정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서로 완전 딴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자, 얼굴, 입 또는 입술을 핥을 때 복종이나 사랑이 될 수 있고, 옛날에 그 늑대들이요. 어미 늑대의 입 주변을 핥으면 어미 늑대가 먹을 거를 이렇게 개원해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습성이 남아 있는지 입술 주변, 얼굴이나 이런 데를 핥는 것은 부모 같은 존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모르면 강아지가 만약에 입술을 핥았다. 에휴, 팍팍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강아지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나의 사랑을 거부했어. 약간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 솔직히 말하면 저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을 때, 아, 얘가 입술을 핥았어.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얌전히 있습니다. 아, 그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꼬리를 수직으로 곧게 세우고 가슴을 쫙 펴는. 여러분, 이거 자신감과 우월감을 드러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네. 자,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놓고 상체를 숙이고 시선을 회피한다. 나 싸우고 싶지 않아. 나 너한테 복종할게. 네가 이 구역의 대장해. 나 그냥 쫄게 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갑자기 몸을 긁는다면 만약에 편한 상태에서 긁는 거라면 진짜 가려워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만약에 낯선 상대 앞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몸을 긁는 건 불안, 공포감, 너무 무서우니까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집단에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혹시 이 긁는 소리 들리세요? 우리 대박이가 지금 침대를 막 무진장 그쵸? 야, 옛날에는 다른 거 수업할 때는 저렇게 긁으면 수업에 방해되는데 이게 페타로 각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네요. 죄송합니다. 폐깡이니까 좀 전혀 무리 없다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난감하네요. 네. 자, 어쨌든 저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긁는 건 제가 대박이랑 안 놀아주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 받았나 봅니다. 네. 개껌도 소용없는. 네. 네. 자, 그 다음 코를 날름날름 핥는다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마른 코를 적시는 행위인데, 만약에 낯선 환경에서 긴장될 때, 그럴 때 또 코를 날름날름 핥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되게 긴장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는 약간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배를 드러내고 눕는다면 내가 신뢰하고 상위 서율로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혹은요, 배를 완전 드러내고 막 누우면 나는 너 공격할 뜻이 없어. 그냥 나랑 재밌게 놀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경우 좀 나이가 어린 강아지일수록 이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고개를 갸우뚱?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 강아지들이 청력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었지만 나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럴 때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지는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갸우뚱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얘가 갸우뚱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래요. 마치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갸우뚱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죠. 자, 하품을 한다면 편안한 상태라면 그냥 졸린 거,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졸려.' 그래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만약에 긴장하거나 낯선 상황일 때는 불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긴장되니까 우리 너랑 나랑 좀 거리를 좀 두자. 너 가까이 오지 마." 약간 이런 의미. 자, 만약에 몸을 사방으로 막 이렇게 터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건 몸에 묻은 걸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 긴장 풀려고. 우리도 왜 시험 보기 전에 아우 막 이렇게 뭐 스트레칭하고 약간 고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요 아까도 나왔던 건데요. 상체를 낮추고 엉덩이를 들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고 혹은요 막 이렇게 점프하기도 해요. 뭐 하는 거? 플레이보우라고요. 놀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때는 놀아줘야죠. 네. 자, 또 간혹 하울링 할 때도 있어요. 아우 이러면서 우리 로또가 또 참 신기하게 놀아달라고 하는 저 플레이보우 자세나 늑대처럼 하울링 하는 거 대박이나 당첨이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로또만 해요. 제가 볼 땐 이것도 좀 '서열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건가?' 약간 고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그 소방차 소리에서 나는 그 사이렌이 파장하고 주파수가 하울링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었지만 청각이 뛰어난 애들이니까 소방차 소리를 어디서 멀리라도 듣기를 했다면 그렇게 뜬금없이 하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혹은 동네에 다른 강아지가 "아우." 하고 울면 서로 이렇게 그 뭐지 대화하듯이 그렇게 또 하울링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다음 으르렁거리는 건데요. 어린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막 꼬리 흔들면서 으르렁거리는 건 어린 강아지잖아요. 어린 강아지 그 뭐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철없어 가지고 그냥 막 놀자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낯선 상황에서 으르렁거린다. 그거는 경계의 표현일 수 있고 "너 다가오지 마. 더 다가오면 나 확 물어버린다." 하는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단순히 졸린 거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고 어떤 거는 놀자는 거고 어떤 거는 경고고 이렇게 같은 행동인데 완전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의 언어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반려견들의 이제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건 여러분 그 공격성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행동도 여기 다 나오죠. 하품, 머리 돌리, 몸 돌리기, 도망가기, 기 넘어가기, 꼬리 사이로 다리 넣기. 꼬리 사이로 다리 넣기래. 다리 사이로 꼬리 넣기.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눕기.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배를 보이고 이렇게 들어 누우면 보통은 복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눕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복종의 의미로 누운 건지 공격의 단계에서 내가 누운 건지 어떻게 안다? 다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탁 그 뭐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헥거리면서 혹은 또 고양이처럼 기분 좋으면 이렇게 소리 내기도 합니다. 그릉그릉 이런 소리. 자, 그러면 공격의 의도가 없는 거지만 늘어 누웠는데 팔다리 쫙 힘주고 있다. 그러면 공격에 공격하기 전에 하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눕기 이후에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려보는 거죠. 경직돼서 쳐다보기.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이 으르렁이 으르렁 다음에 바로 무는 거 아닙니다. 으르렁은 경고예요. "나 너 안 물고 싶다. 너 이제 거기서 멈춰라. 더 오면 이제 물 수 있으니까 너 이제 오지 마, 오지 마."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 으르렁거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산책하는데 마주편에 오는 개가 으르렁거린다? 돌아가면 되죠, 다른 길로. 굳이 으르렁거리는데 강아지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쵸? 자, 으르렁을 넘어서면 "너 더 다가오면 내가 확, 확 이렇게 물어버릴 거야." 하고 무는 척을 해요. 그래도 안 통하면 마지막에 진짜 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가 무는 건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확 무는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단계를 거쳤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밑에 있는 저 모든 단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 단계까지 가서 확 하고 무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의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불원소의 카드들인데요. 여기도 싸움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카드도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새벽 2 시에 로또가 당첨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카드에 물어본 거예요. "로또야, 당첨이 왜 물었어?" 설정을 시간 순으로 3 장이죠. 자, 기분 최고, 이별, 새삼 이 순서로 지금 카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기분 최고.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당첨이가 코도 심하게 골고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중에 들리는 코 고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 당첨이가 코 고는 거예요. 네. 자, 이별 카드가 나왔죠. 자다가 발로 차서 깼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항 하고 그 새벽 2 시에 당첨이를 물었던 거죠. 마지막이 새삼이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물고 나서 그다음 날 이제 당첨이 막 얼굴에 딱지 앉았을 거 아니에요. 미안했는지 로또가 그렇게 핥아 주더라고요. 나름 개과천선한 걸로. 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이 펫 타로 카드를 리딩하기 전에 이 반려동물의 어떤 행동을 알고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개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까 집에서 오줌으로 마킹하는 거. 아니, 개는 본능적으로 원래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 행동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맥락 얘기를 했지만 얘네는 기분 좋을 때도 흥분하고 나쁠 때도 흥분해요. 졸릴 때도 하품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하품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뭐다? 맥락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로도 우리가 리딩할 때 맥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설채연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개는 개다. 뭔 소리냐면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반려동물 자체, 강아지 자체의 어떤 특성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타로를 리딩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이 사람의 시각으로 리딩을 하면 엉뚱한 리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리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페타로 카드의 배열법. 오늘 우리 한 장으로 리딩하는 거 나왔어요. 단답형으로 트럼프 기호만 가지고 색깔 가지고 리딩하는 것도 있었고요. 혹은 상황에 따라서 사원소로 리딩하는 거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요거 대바가 산책 가고 싶어 이거 할 때 그냥 트럼프만 갖고 리딩할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로 리딩한다면
이거 키워드 보지 않는 걸로 리딩하는 거다 하고 얘기했었고, 만약에 4 원소를 넣어서 리딩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다면 4 원소 넣어 가지고 리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2장 조합으로 리딩하는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앞이 결론으로 하겠다라고 했다면 내가 설정한 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앞이 결론이니까 산책 가고 싶어요 라고 결론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내일부터 데일리 숙제 나가는데요. 요걸 할 겁니다. 단톡방에서. 자, 요 각각의 자리에 정해진 게 있는데요. 자, 여기는 오늘 전반부, 여기는 테마, 여기는 오늘 후반부 혹은 오후, 그리고 여기는 힌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 맞도록 리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혹은요, 3장을 뽑아 가지고 오늘 하루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는가를 리딩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이제 하실 건데, 매일 데일리 카드를 뽑고 이제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건데, 오전 10시까지 카드 먼저 뽑아서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십니다. 그 사진을 올리고 피드백은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까요?니까 하루가 지나봐야 알잖아요. 피드백은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단톡방에 올리시고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를 안 하시면 그쵸, 개사료 15kg짜리 한 포대씩 벌금으로 받아서 유기동물센터에다가 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율적으로 합니다. 개사료 내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율이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꼭 개사료 내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2주 후에 이거 다 마스터해서 가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불사인의 카드들 할 건데요. 아, 네, 선생님. 질문 잘하셨어요. 이 데일리 카드 집에 반려동물 없어도 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개발했지만 사람한테도 너무 잘 맞아요. 네, 반려동물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써봐가지고 이게 어떤 케이스에 나온지를 알아야 리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동물 있으시면 반려동물에 대한 걸 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선생님에 대한 데일리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요거 제가 샘플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는 제 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장 뽑는 것도 하고 하루 흐름으로 3장 하는 것도 하고 우리 집 강아지 대박이 로또 당첨이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갖고 그 질문에 대한 것도 다양한 배울법으로 리딩을 하거든요. 예, 제가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분명히 페타로 카드인데 사람 거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이거 임상 오래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이거는 페타로인데 사람 거도 왜 이렇게 잘 맞아 막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페타로 경험해 보세요, 선생님. 사람 거도 되게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페타로 가지고 사람 거 봐줄 때도 많아요. 재밌죠? 아, 해보신 분이 그쵸? 이 선생님, 우리 그 임상 테스트 3차 들어오셨던 선생님이라, 실제 소감을 써주셨네요. 어떤 날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해보세요, 선생님들. 진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불사인의 카드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지금 조금 애매해서, 만약에 다 못하고 끝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불사인의 카드들 들어가 봅니다. 자, 불사인의 첫 번째 카드, 여행 카드예요. 자, 여기 지금 요 반려견 이름은 산이에요. 이 보호자님이 산이 데리고 처음 갔던 그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던 건데, 키워드는 여행, 추억,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이게 여행으로 멀리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변화, 변동, 움직임 요런 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요 강아지가
그 호랑이 같이 호피무늬 가진 진돗견인데 이 강아지 그림으로 그리기가 왜냐면 이 털의 그 결을 잘 살려주고 막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그림 그릴 때 제가 이 강아지 산이는 털 일일이 못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걸 다 살려낼 자신이 없어서 라인만 그려 가지고 그래서 요 카드가 뒤에 배경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주요한 것만 제가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는 제가 호피무늬 나타내기 너무 어려워서 라인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 그 캠핑 가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뭐 "이번 여름 휴가를 뭐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휴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강아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쵸?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면 그 반려동물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 식당 이런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고를 때 요 여행 카드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임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 임상 테스트 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여행 다녀오셨을 때 이 카드가 진짜 딱 나왔다고. 신기하죠? 여행을 꼬미 없이, 이 꼬미는 기분 최고 카드에 나온 바로 그 강아지예요. 예, 꼬미 없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꼬미한테도 미안하고 여행 및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애라 겸사겸사 동반해서 가족 여행 날짜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은 꼬미 없이 다녀왔는데 미안하니까 꼬미 데리고 여행 가야겠다. 이제 그랬던 날 나온 거죠. 자, 개성 존중은 저녁에 잠깐 마트에 가면서 옷을 골라 입히는 거에 대해 꼬미와 실갱이를 벌였다고. 그 왜 바인민가 하는 반려동물 그 간식 선전하는 광고에 보면 그 누구지? 여자 탤런트가 강아지한테 옷을 두 개 들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고르게 하잖아요. 이 꼬미도 옷 선택권을 줘야 되냐고 이렇게 그날 데일리에 써주셨더라고요. 자, 두 번째 싸움 카드입니다. 그 친구 카드에 나왔던 바로 그 아이들 아리와 까리예요. 산책 나가기 전에 이 가슴줄 한 상태로 지금 막 싸움하고 있는 건데요. 키워드가 싸움, 시비, 다툼, 구설, 격한 감정, 신경 예민, 짜증, 민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그 동물들한테도 싸우는 걸로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싸우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직장 동료하고 그날따라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신랑하고 안 좋았다든지 이런 날도 또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펫 카드인데 분명 펫 카드인데 사람 일도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아무튼 뭔가 싸움할 때. 근데 펫 카드다 보니까 동물에 맞춰서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뭐 영역 침범을 했다든지 서열 정리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싸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싸움 카드 나왔던 사례인데요. 우리 아리까리네. 자, 싸움과 가족 카드죠. 아리까리는 정말 신기합니다. 한 번 안 해본 연인이자 친구이자 경쟁자인 모두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니. 하루 내리 집에서 둘이 노는 걸 보면 참으로 재미납니다. 아리까리는 서로 눈에 안 보이면 어슬렁거리며 찾으러 다닙니다. 둘이밖에 안 키우니까. 제가 까리만 살짝 데리고 편의점 다녀올 때면 저를 기다릴 때와 다른 그리움이 묻어나니까요. 이게 아마 암컷과 수컷을 키우다 보니 그런가 봐요. 제가 없으면 기다리면 그만이지만 서로가 없으면 그쵸, 분리불안 장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내 저랑 까리가 집에 돌아오면 좋아서 카드에 나온 포즈로 까리를 뒤에서 올라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장난감 인형을 던져주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아리는 가져오고 싶어하고 까리는 가지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진짜 대박 찐 리얼 싸움을 합니다. 정말 사진 카드 사진 리얼이라고. 그쵸. 이거 아리까리 진짜 싸우는 사진 갖고 그린 거라. 이때는 말려야 해요. 그래 놓고는 또 제가 일하고 있으면 둘이 옆에 누워서 꽁냥꽁냥 서로 귓속 핥아 청소해 주고 뽀뽀하고 뒹굴거립니다. 찐 가족 같죠.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임상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운동 카드예요. 이 또 아리까리죠. 태권도복 입고 있는 아리까리. 이 키워드가 운동, 활발함, 신체 활동, 혹은 에너지 소모, 움직임, 부산스러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카드가 뭔가 굉장히 바쁜 날. 아, 대박이가 또 긋기 시작하네요. 오늘 뭐 엄청난 일이 있었나 봐요. 제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 봐요. 네. 자, 그런 날, 정말 바쁜 날, 그럴 때도 이 운동 카드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동 카드가 나온다면 반려동물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준, 우리 대박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모하고 있네요. 또 긁습니다. 그렇게 뭔가 운동이 필요한 상태. 네, 지금 딱 대박의 상태가 이 운동카드 상태네요. 네, 그럴 때 잘 나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운동과 친구 카드가 같이 나온 거죠. 네, 우리 대박이 데일리였는데요. 오늘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대박이의 엉덩이와 꼬리에 묻은 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대박이는 목욕만 하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목욕 이후 살짝 흥분 상태가 되는 듯요. 이리저리 거실을 뛰어다녀서 오늘은 털 말리기가 쉽지 않았네요. 겨우 불러서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말려줬어요. 대박이가 자리를 잡으니까 로또와 당첨이도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따뜻한 바람을 같이 쐬면서 좋아하네요. 이럴 때는 진짜 사이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럴 때.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카드, 휴식 카드예요. 어, 이게 지금 여름에 여러분 강아지들이 더위를 많이 타니까 이게 지금 쿨매트거든요. 쿨매트 위에 시원하게 누워갖고 주무시는 우리 대박이네요. 자, 키워드 휴식, 쉼, 편안함, 방해금지 혹은 휴식이 필요할 때도 이 카드 잘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막 쉬고 싶은 날, 그런 날 이 카드가 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어,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대박이가 시원한 쿨방석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카드가 나오면 좀 편안한 게 키포인트가 되니까 네, 좀 강아지들한테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럴 때 쓰시면 좋은 카드. 폭신한 방석, 조명도 낮춰주고 주변도 조용하게 배려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자, 실제로 나왔던 거 볼까요? 자,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첨이의 페타로 데일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참 요거 임상 테스트할 때 그 대박이 4장, 로또 4장, 당첨이 4장 좀 그렇게도 뽑아봤거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경우가 다 나와야 되니까 자, 요 날은 이제 당첨이었는데 당첨이의 여기 테마가 휴식이 나온 거죠. 힌트는 본능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자, 휴식과 본능이 같이 테마와 힌트는 여러분 같이 연결시켜서 리딩해도 됩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저도 삼둥이들도 휴일을 좋아하는데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되니까요.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걸 막둥이, 당첨이도 좋아합니다. 당첨이는 살짝 게으른 본능이 있어서요. 이렇게 제가 이제 리딩을 한 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휴식 카드까지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요거 제가 다 일일이 다 캡처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안 했지만 뭐 절실한 도움이나 먹이 카드나 먼저 읽어보고 싶다, 먼저 예습하고 싶다 하시면 보내드리는 자료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다 보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못해갖고. 요거 우리 아리랑 까리인데요. 우리 그 보호자님이 아침에 우리 임상 테스트 할 때 아리까리는 꼭 이렇게 카드를 뽑으면 얘네 진짜 모델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착각하고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보면 아리까리 TV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리까리가 직접 카드 뽑는 것도 나와요. 네, 우리 보호자님이 카드 여러 개 뽑아놓고 그 위에 이제 간식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 녀석들이 선택하게 해가지고 직접 반려동물이 직접 뽑은
팩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 놓은 것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아리까리 TV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거 어떤 절에 살고 계시는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이 절에다가 버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절에다가 고양이도 버리고 가고 개도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 스님이 버리고 간 그 동물들을 다 걷어 가지고 이제 키워 주다 보니까 이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더불어 사는 것이 동물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버리고 가 가지고 현재 이 절에 유기견 10마리, 개 10마리에 유기묘가 40마리, 이 수많은 이 동물들을 스님이 다 케어하면서 키워주고 계신, 진짜 맘 짠하죠,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반려견은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제가 아주 영향력이 많아서 막 사료 1톤씩 기부할 만한 그런 능력 되는 사람도 아니지만, 별거 아닌 저라도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어서 이 페타로 카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 카드 많이 많이 써주시고, 어, 나중에라도 이 카드가 팔리면, 늘 이 카드가 팔리면 10,000원씩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할 거니까, 네,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써주시기를,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써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